감사합니다. 좀 외로워 보여서 그런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오늘 경기도 우리 농업 종사자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대개 우리 마음속에는 이제 농업은 사양 산업이다. 외국에 싼 농산물도 많은데 굳이 왜 비싼 농사를 짓느냐. 가급적 농업을 좀 줄여나가자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농업은 전략 산업입니다. 우리가 가장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식량을 작업하지 못하면 정말로 심각한 순간에 우리는 정말 위험한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농업은 우리의 전략 산업이기도 하고 반드시 보호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의 측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농업은 정말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돈을 투자했을 때 가장 고용 유발이 큰 곳이 농업이라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질 높은 삶을 살고자 하기 때문에 이 도시의 이 탁한 공기를 마시면서 이웃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사는 이 팍팍한 삶을 떠나서 이제 귀농 귀촌의 욕망이 매우 커져가고 있습니다. 인간다운 삶, 여유 있는 삶,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런 수요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많이 걱정하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농업은 정말로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박수 한번 주실래요? 그래서 저희 이번에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7기 경기도정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새로운 정책들을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저는 모든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정함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기회가 공평해야 하고 경쟁이 공정해야 하고 그리고 내가 기여한 노력한 만큼의 몫이 정당하게 보장돼야 되죠. 그런데 농업 영역을 보면 농업 전체가 우리 정책에서 많이 소외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 농업 정책 자체를 들여다봐도 실제는 상당히 왜곡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직불금 제도 이런 것들에서도 보이시다시피 부농들 중심의 혜택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정말로 큰 면적을 갖지 않고 농사를 짓는 영세농들에게는 거의 혜택이 없습니다.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지만 정말로 소수의 부농들에게만 집중되고 있다는 문제가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시설 투자, 하드웨어 투자에 집중하다 보니까 무슨 밭대기 한 2개 있는 데다가 그 깊은 산골에 진입도로를 콘크리트 깔고 밭 한 서너 떼기 있는 데다가 다리 놓고 억 단위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많은 돈이 투자되면서도 우리 농민들의 삶은 실제로 개선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좀 고칠 필요가 있는데 동의하시나요? 세상은 공정해야 되고 우리가 돈을 쓸 때도 많은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의 정책 집행 내용들을 보면 그냥 눈에 띄는 걸 좀 많이 하고 사람들은 혜택을 못 느끼고 그 중에 눈치 빠르고 동작 빠르고 새치기 하고 이런 소수가 혜택을 독점합니다. 이러지 않게 만드는 게 저는 경기도 농정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 열심히 노력하는 성과들을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열심히 규칙을 지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손해보고 규칙을 지키지 않고 편법을 쓰고 새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익을 봅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국산 아닌데 국산이라고 속이는 행위라든지 유기농 아니면서도 유기농인 척하고 팔아먹는다든지 국산 아닌데 국산이라고 표시해서 파는 거 이런 것들이 실제로 문제죠. 우리가 정말로 비료 안 주고 유기농으로 농사를 열심히 짓는데 누군가가 비료 열심히 듬뿍 주고 농약이 열심히 듬뿍 쳐가지고 이게 만든 이 농작물을 유기농 저농약 이렇게 팔면 그 사람이 조금의 노력을 들이고 많은 이익을 보겠지만 정말로 선량하게 저농약 그 다음에 그 유기농 이거 한 사람들은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 농정은 앞으로 이런 원산지를 속인다든지
이런 뭐 유기농이라고 가장을 한다든지, 수입한 거를 국산이라고 속여서 판다든지, 이런 점들을 철저하게 단속하려고 합니다. 이래야 규칙을 어긴 사람들이 이익을 보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나도 언젠가는 규칙을 어길 기회를 한번 얻어봐야 되겠다. 힘센 사람들은 이걸 다 빠져나가더라. 나도 언젠가는 힘센 사람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규칙을 지키는 내가 손해보지 않는다. 규칙을 어기고 이익을 얻기보다는 규칙을 어기는데 손실이 더 크다는 걸 체득하게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 내가 노력한 만큼의 몫이 보장되는 그런 경기도 농정 만들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그건 뭐 경기도가 당연히 해야 될 거니까 열심히 할 겁니다. GMO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드시는 간장, 된장, 무슨 뭐 이런 거 그게 유전자를 조작한 솔직히 그게 우리 인체에 유해한지 무해한지도 확정도 안 되고 저는 무해하다고 증명되지 않은 건 유해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GMO 농산물을 가지고 원료로 만들어서 싼 콩으로 마구 만들어서 뿌리니 우리나라 농업이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GMO 표시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건 GMO로 만든 원료가 들어갔습니다. 표시해서 난 GMO 싫어. 유전자 조작한 농산물로 만든 음식 먹기 싫어. 하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왜 못하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걸 표시하는 또는 표시를 강제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 중이에요. 경기도에서는 최소한 알고는 먹자. 그래서 GMO 농산물을 쓰지 않게 되면 국내 농산물 생산 농가에게 기회가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당연한 것들 아주 초보적인 거 힘센 국제 곡물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싸게 생산해서 전 세계의 농업을 망치고 있는데 우리라도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과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또 한 가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지금 추진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공공 영역의 급식을 최대한 국내 농산물, 유기농산물로 대체해 나갈 겁니다. 학교 급식뿐만 아니라 지금 포천 지역에 국내 농산물로 군납, 군인들이 먹는 음식을 우리 국내 농산물만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되면은 이 포천 지역을 시범적으로 해서 이제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약 재배하고 가격 안정적으로 보장받고 우리도 정말로 농약 많이 치는지 안 치는지 학부모들 손잡고 가서 사과 농사 질 때 가서 진짜 이거 농약 있나 없나 가서 확인도 해보고 메뚜기 살고 있는 논인가 확인해보고 정말로 농약 치지 않고 유기농으로 제대로 키운 건강한 이 식품들을 우리가 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기 때문에 수천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중학교까지 급식을 하지만 이제 곧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거고 군인까지 확대하고 공공기업들 이쪽으로 확대하고 또 나아가서는 민간 기업들까지 계속 확대해 나가서 검증된 국내 안전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게 우리가 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 먹으면 돼요.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농업에 대한 지원금이 적지는 않은데 물론 전 세계적으로 비교하면 너무 적어요. 농가당 지원금이 우리나라는 17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일본 7, 800만 원씩 합니다. 스위스 2,500만 원 아니 5, 6천만 원 합니다. 미국, 캐나다 한 2, 3천만 원 정도씩 지원해요. 우리는 눈꼽만큼 지원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 소액의 지원조차도 영세하고 어려운 다수의 농민들이 혜택 보는 게 아니라 큰 정말 대농들, 기업농 이런 데만 혜택 보게 돼 있어요. 정치의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 억강부약하는 거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부축해서 같이 살게 하고 많이 가지고 힘센 사람들 좀 욕심 좀 그만 버려라 눌러서 함께 살게 하는 거. 이렇게 만드는 게 바로 정부의 역할이고 공정한 경쟁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경제가 사는 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경기도 농정도 가능하면 우리가 경기도 독자적인 정책을 한다면 이 가난하고 어려운 대부분의 농민들한테 진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농민 기본소득 이런 것들을 저희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주 양평에서 열심히 이미 시장님들이나 특정 정치 집단들이 준비를 하고 있던데 일단 저희는 각 시군들이 하는 거 지켜보고 뒤에서 후원하려고 합니다. 후원해서 어차피 쓰는 예산인데 기왕이면 저 산 꼭대기에 시잘데없는 다리 놓고 콘크리트 길 끝 닦고 이런 예산 좀 줄여서 우리가 그 동네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 화폐를 주면 그 동네 구멍가게도 살고 사람들이 전기세라도 좀 내고 옆에 과일이라도 좀 사 먹고 이렇게 하면 그 동네가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쪽도 박수 좀 쳐주세요. 여러분, 정치인이라고 하는 건 정말로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사람도 아니고 높은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월급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맡긴 권한을 행사하잖아요. 여러분이 맡긴 권한과 예산을 쓰는 여러분들의 모습한테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부탁하지 마세요. 요구하십시오. 왜? 여러분들의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농정은 경기도 농민들이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 모이시면 저한테 부탁하지 마세요. 이거 해라 이렇게 요구하세요. 대신에 정말로 충분히 논의해서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 주시면 저희 우리 송한준 의장님도 계시고 우리 도의원 여러분 계시는데 저희가 의논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합리적이고 좋은 정책을 다 반영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경기도 도지사가 돼서 경기 농정에 관한 첫 행사를 지금 나왔는데 제가 성남시장을 할 때는 성남시 농가가 1000가구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그래서 뭐 판매처도 늘리고 뭐 지원도 좀 하고 뭐 했습니다만 제가 지금 경기도 농정을 맡게 되니까 경기도의 농민이 32만 명입니다. 경기도의 농가가 11만 8천 세대라고 해요. 전국 농가의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비율이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경기도 하니까 전부 산업단지만 있고 그런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엄청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32만 명이면요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이제 저는 경기도 농민이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라 경기도 농민이 점점 늘어나게 만들 자신이 있어요. 다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셔야죠. 양평에 가면, 포천에 가면, 연천에 가면 콩농사 짓고 사과농사 짓고 벼농사 지어도 최저한의 삶은 보장되고 이 농업이라고 하는 게 그냥 내가 밥벌이 하는 수단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토를 살리는 일이다. 여러분들이 지켜주는 정말로 그래서 대한민국이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영역입니까? 그래서 농업은 개인의 돈벌이 영역이 아니라 공공재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자부심 가져주세요. 그냥 부탁하는 소외된 존재가 아니라 정말 경기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당당하게 내가 요구할 수 있다. 내가 벼농사를 지면 이 벼 자라면서 내뿜는 산소로 공기 깨끗해지잖아요. 국토 오염 안 되게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까? 자부심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세금 내시잖아요. 당당하게 요구해야죠. 나라가 어느 날 농민이 다 사라져서 맨날 수입하고 싼 거 사 먹다가 식량 전쟁 벌어져서 갑자기 국경이 막혔다. 어떻게 됩니까? 다 굶어 죽거나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농작물 수입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게 지키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이재명 지사님께 다시 한번 힘과 용기의 박수. 농업인 첫 행사에 저에게 큰 선물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